(2022년 9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요 며칠 사이 서울 강남 의뢰 국회의원인가요? 국힘당 태영호 씨를 가리켜서 이중간첩이다라는 이야기가 제법 있었습니다. 이중간첩 태영호 논란 일으킨 북한 방송을 대한민국에서 보게 하자는 북한 방송 선개방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반동사상을 배격하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핵무력정책법을 만들었는데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영호뿐만 아니라 통일부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통일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통일부 무역론이 점점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북한 방송 선개방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일각에서는 통일부입니다. 북한 방송을 우리가 먼저 보자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18일 북한의 선전 이러한 것보다 사실보도 위주로 먼저 개방하고 그 다음에 차차 문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폭을 넓혀 나간다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북한 방송을 한국에서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를 처음 거론했었죠. 지금도 각 언론사는 북한 위성 TV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일반 국민도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 자료센터에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보는데 정말 재미없습니다. 저보고 북한 노동신문 읽으라 그러면요. 인내심이 없으면 인내심이 강해도 못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은 어떠냐? 우리는 이렇게 북한 방송을 보자는 주장이 정부에서 나오는데 북한은 2020년 우리 측에서 만든 영상을 갖고 와서 유포한 사람에게는 최고 사형을 때릴 수 있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은 전혀 볼 의사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통일부가 방향을 잡으니까 지난 9월 5일 날 태영호 의원이, 국힘당의 태영호 의원이 북한 방송 통신 선제적 개방 및 대북방송 주파수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통일부가 추진했으니까 황선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 정책과장이 참가했었습니다. 근데 이 황 과장이 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우리과에 정말로 많은 전화가 왔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태 의원도 나보고 이중간첩 빨갱이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 참 이 문제 다루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가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이광백 데일리 NK 대표가 북한 방송 개방은 한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확산하고 친북 세력을 늘려 사회 혼란과 국론 본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놓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사회과학적 치밀함이 없는 건데 동서독 방송 교류의 경험에서도 동독 정보가 서독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다. 동서독 분단 이후 통일이 될 때까지 동독 방송을 금지한 적이 없다. 서독은 동독 방송을 금지한 적이 없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이 멘트를 보면서 딱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나라는 1949년 각각 정부를 세움으로 인해서 분단되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가 분단된 거는 독일이 두 번에 걸쳐 양태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승리한 연합국은 독일이 영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나라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미국과 소련이 대립이 자심해지니까 각각 정부를 세워주고 독립시킵니다. 그런데 미국 경우에는 서독은 군대를 갖게 허용해 주는데 그 군대는 사단장까지는 서독인 장교들이 지휘하지만 그 이상은 나토군 지휘관들이 지휘하도록 합니다. 나토는 곧 미국이니까 미국이 소련과 대치하기 위해서 서독에서 키운 군대를 활용하는 겁니다. 동독군 역시 소련이 만든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군으로서만 활동하는 거지 동독의 고유 주권을 지키는 군대가 아닙니다. 때문에 동독과 서독은 서로 간에 감정이 없죠.
엄밀하게 보면 나토, 저쪽에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서로 적대시하다 보니까 서로가 동서독이 대립한 개념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밀리 브란트라고 하는 사회주의자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 우리 동서독끼리는 싸우지 말자. 이런 걸 추진합니다. 그래서 1972년에 동독하고 이제 우리가 서로 안 싸우려면 서로 통일을 포기하고 각자 나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본하고 이제 식민관계를 끝내고 새롭게 국교를 맺을 때 기본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국교를 트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 식민지배, 우리를 병합지배했으니 우리가 반일이었는데 그런 적대관계를 끝내면 기본조약을 맺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독 사람이 여권이 있으면 서독, 서독 사람이 여권이 있으면 동독. 물론 이제 여권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본 가듯이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지금 우리도 일본 문화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김대중 정권 때 허용했죠. 네. 뭐 일본서 유튜브 갖고 와서 너무 음란한 거 아니면 봐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신기가 옛날에 일본서 인기 끌었었고 우리나라에도 일본 연예인들이 와서 제법 방송에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동서독은 그렇게 방송을 풀었습니다. 근데 그 데미지를 누가 많이 입는가 하면 동독이 엄청 입습니다. 동독은 경제가 취약한데 서독의 그 발전된 문화 또 서독 방송에는 서독 문화만 들어오나요? 영국 문화, 미국 문화 다 들어오니까 동독 사람들이 서독을 동경하면서 라이프치히에서 성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서 야 동독은 안 된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촛불 시위를 일으키면서 그게 점점 커져서 호네코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서독에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동서독 조약을 맺고 그러면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 방송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또 남북한이 통일을 포기하는 남북한 기본조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노태우 정부 때 그와 비슷한 그러나 조약이 아닌 기본 합의서는 맺은 적이 있지만 거기에 서로 통일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간에 방송 교류는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동서독 경우를 우리한테 똑같아 붙이면 이거는 안 맞는 거죠. 뭐 그리고 실제로 여기 나온 토론자들은 북한은 남한 방송을 개방할 의지가 없을 것이다. 능력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면서도 북한 방송을 개방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황선해 통일부 과장이 73년 동독의 서독 방송 시청을 허용했다. 왜냐하면 72년에 기본조약 맺었거든. 그리고 서로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됐는데 우린 기본조약 맺지 않았다는 걸 황 과장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뭐 까라 그러면 까. 아까 권영세 장관이 방송 보게 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황 과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를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바른 말 안 하는 겁니다. 자, 북한은 이제 제가 9.9절에 북한 정부 창선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날인 지난번에 보도했습니다.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의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핵무력 정책법이라고 약칭하죠. 이 법은요, 3조 2항에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에 대한 모든 결정을 가진다. 즉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하냐 말 거냐 결정을 단독으로 합니다. 누구랑 상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조 1항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김정은이 결정하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권자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3조 1항에 또 명시해놨습니다. 결정권자도 김정은이요. 그리고 모든 자들은 김정은의 결정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과거 핵무장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핵을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 핵으로 우리를 때리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를 되게 명문화하는데 북한은 그런 걸 넣지도 않았어요. 이 무력정책법에 보게 되면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밝혀놨는데 첫째가 뭐냐면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살육무기 이거 대량 살상 무기죠. WMD 공격이 있거나 임박한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다. 임박이란 거는 진짜 이연령 비연령 이거 임박한 거야 하고 자기 결정해서 김정은이 지시하면 핵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부나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비핵 공격을 해도 핵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은 없는 거죠. 그러면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까지 김정은을 잡는 비핵으로 잡는 참수작전이 추진됐었어요. 특전사하고 이런 부대들이 들어가서 김정은의 목만 따는 건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북한은 우리한테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은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한다. 자, 국가 중요 전략적 대상. 아까 핵 지휘부하고 국가 지도부에 대해서도 공격할 때도 그러는데 그걸 또 넘어서서 중요 전략적 대상에 대한 공격 때도 그런다. 비핵 공격에 대해서 역시 비핵 공격이 있어도 핵을 사용한다. 그건 마음대로죠. 넷째, 유사시 전쟁이 확대되고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다. 이게 뭔가 하면 남북한끼리서 붙었어요. 연평도에서 붙었어요. 서로 펑펑펑펑펑 대포만 쏩니다. 바다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한 장기간이라는 게 보기 나름이잖아요. 일주일도 장기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쏘다 보면은 북한이 황해도에서 쏘게 되면 우리도 김포에서 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확대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김정은이 마음먹으면 남한의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용한다.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핵 국가라도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사용하고요. 이거는 우리보다도 일본을 겨냥한 겁니다. 일본은 비핵 국가죠. 근데 일본이 북한을 때리는 미군을 위해서 비행장을 제공하거나 공항, 항구를 제공하면 때릴 수 있다는 거.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8월 29일 날 통일부가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평화포럼을 한 회사한테 맡겼고 그 회사가 한 300여 명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포럼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PC가 북한에 의해 해킹돼 갖고 이 참석자들의 개인정보가 다 유출됐습니다. 이름, 소속, 직책, 이메일, 연락처. 저도 가끔씩 다음으로부터 어떨 때는 안기부가 국정원이 통보해 주던데 해킹 흔적이 있으니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하고 저도 받습니다. 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도 저처럼 해킹됐으니 개인정보 유출됐으니 조치하세요 하고 이메일을 다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걸 해킹을 한 그거는 김숙희입니다. 김숙희가 아니라 그냥 물숫자 수에다가 열쇠할 때 키. 네. 북한 정찰 총국 산하의 가상 인물이겠죠. 해킹 조직으로 보이는. 거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분들을 걸 다 캐치해 놓고 필요하면 들어가서 해킹을 개인 PC를 해킹하거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제 거 다 해킹할 거라고 북한이 보고 있는데 핸드폰도 보고 있고 그래서 제 전화로 통화할 때는 항상 북한이 본다는 걸 염두에 두라고 친구들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자, 이런 북한입니다. 핵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그런 나라를 상대로 우리 어떻게 자유의 확산을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방송을 먼저 보자라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저희가 대학 들어갔을 때 그 사상의 자유화를 위해서 해방신학이라든지 종속이론 같은 걸 볼 수 있게 했어요. 저도 그때 해방신학이니 종속이론에 대한 책들을 읽어봤는데 읽어본 결과 저만 헷갈렸습니다. 해방신학 종속이론 봐봐야 세상 보는 눈에 조금 깨긴 했지만 그 시간 오래 걸렸고요. 쓸데없는 거 공부했습니다. 제가 북한 체제, 북한 군사론에 대한 공부를 꽤 했는데 해놓고 나서 이거 쓸데없는 거구나. 이거는 시스템이 사회 발전에 안 맞는 거구나 하고 제가 그렇게 보는데 다만 북한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 방송 본다고요? 보십시오. 저 평양에 가서 며칠 자다 온 적이 있는데 방송 정말 재미없어요.
화질도 너무 떨어졌는 데다가 스토리가 하나도 재미없고, 제가 북한 노래 중에 좋아하는 거는 반갑습니다 정도 하나? 근데 그것도 몇 번 부르면 질려요. 너무 단조로워서. 우리나라 음악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북한 드라마, 영화 정말 재미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따라가는 세력이 있어요. 지금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김건희 씨가 뭐뭐가 있다고 특검을 추진하잖아요.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네, 그가 논문에서 한글 유지를 영어 유지로 쓴 건 그건 잘못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논문 자체가 뒤집히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은 거짓말이고요. 그거는 증권사에서 주식 사고 팔 때 통보해 주는 거, 그거 다 녹취하는 거, 그거 갖고 그거 했다고 조작이라 그래? 그러면 아니죠. 그럼 대한민국 주식하는 사람 다 조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력서 부풀린 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처벌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랑하라고 한 거, 그래, 거기 다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적 증명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자꾸 떠들어요. 그리고 뭐 구약을 다 외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얘기했다. 김건희 씨가 다 외웠다.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라도 걸어갖고 뭔가 걸리면은 그냥 굳히는 겁니다. 이게 좌파들의 수법인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이용되는 게 북한 방송이에요. 옛날에 한민전 방송. 그걸 가지고 우리 주사파들이 많이 활용했죠. 한민전 방송 죽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북한 방송을 개방을 하자고. 자, 권영세 다 아시는 분인데 워낙 통일부가 할 일이 없어 그럴 겁니다. 통일부를 없애야 되는데 현재 국회가 소수니까 없애지도 못하죠. 그러다 보는데 왜 태영호 의원까지 여기에 가담을 하느냐 이거지. 그렇게 국회의원으로서 추진할 토론의 거리가 없나?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이중간첩 아니냐 얘기 나온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만든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이번에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인가에서는 북한의 핵을 쓰는 걸 전제로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썼을 때에 대한 대응 훈련이 지금 없어요. 작전계획 5015 비슷하게 있을 뿐이고 그건 미군의 작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북한을 다시 봤으면 다시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핵에 대해서 북한의 사상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